자,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게 도함수 활용 3에서는 첫 번째 방정식, 그리고 두 번째 부등식. 예, 부등식 문제 하나까지 풀었죠, 각각. 예. 근데 우리 부등식 문제 하나만 더 보고요. 속도, 가속도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부등식 문제 하나 더 보면 57번 문제. 자, 부등식이 성립할 조건은요. 보통 얘는 이렇게 풀려고 그랬지. fx가 k보다 크거나 같은 조건은요. fx의 최소값이 k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 fx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로 보통 바뀐다고. 예, 반드시 그런 건 아니죠. 최대값을 구해야 될 때도 있기는 해요. 거꾸로 돼 있으면. 예. 그래서 거기 보니까요. 57번 문제 어떻게 돼 있어요? fx라는 함수가 x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고 gx라는 함수는 x제곱 플러스 a라고 되어 있는데 fx가 gx보다 크다가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성립할 a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문제야. 그럼 이거 수식을 써보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6 크거나 같다 x제곱 플러스 a 넘어가면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5가 이상한데? 맞나?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 a보다 크거나 같다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fx가 요런 범위에서 a보다 크거나 같게 되는 a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문제지, 그치? 그럼 얘를 fx라고 놓고 여러분이 찾아야 되는 거 fx의 최소값이 a보다 크거나 같은 조건을 찾으면 되는 거잖아. 예. 그래서 얘를 미분해서요. 도함수는 3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라. 얘가 마이너스인가요? 그렇지. 그래서 f'x가 x 마이너스 1, 3x 플러스 1이 되겠다.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1, 여기는 1. 그래서 얘는 증가, 감소, 감소, 증가. 이런 그래프가 이 fx인데 얘가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여기가 1이면 얘네 둘의 중점은 3분의 1이 되니까 0은 여기네. 그치? 이 그래프의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은 이 부분이 되고요. 얘가 a보다 크거나 같을 조건은요. 요 값이 a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요 미니멈 fx는요. f1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요. 7인가? 6이 5네 5. 최소값이 5가 돼서 a가 5보다 요게 최소값이 여기가 1,5니까 요 a가 5 아랫부분에 있으면 이 식이 성립한다고. 그래서 a의 최대값은요. a의 최대값은 5다. 부등식은 보통 이렇게 풀어서요. 최대 최소를 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예, 그래서 미분에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치, 속도, 가속도 문제가 나왔어. 우리 고2 때 배웠던 변화율 문제는 요즘은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길이, 넓이,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는 문제. 야, 위치 변화율이 속도잖아. 그죠? 근데 길이나 넓이나 부피의 변화율 문제는요. 최근에 거의 출제가 된 적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정도로 생각하시고. 야, 위치, 속도, 가속도 문제는 어떻게 돼요? 간단하죠. 시간 t에서의 위치의 식이 ft면 속도의 식은 어떻게 돼? f't. 가속도의 식은 이걸 한 번 더 미분하는 게 가속도를 나타내는 거잖아. 예. 자,
그 문제들은요. 자, 지금 이 57번 다음에 문제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껴있는데요. 이게요. 어떤 함수의 개형을 추정하는 문제들이에요. 예? 과거에도 많이 나왔고 앞으로도 많이 나올 거고요.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기서부터. 66번, 66, 67, 68, 69, 74, 78번. 이렇게 6개가 되게 어려워요. 오늘 여기서 선생님하고 한번 같이 보게 될 문제야. 그리고 나면 85번부터 다시 위치, 속도, 가속도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위치, 속도, 가속도 문제가 여기서부터 6문제가 있는데 이거 먼저 처리를 할게요. 얘가 좀 쉽다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6개 문제는 뭐라고? 함수의 개형 추론 문제예요. 그래서 미분에서는 무조건 출제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어떤 함수의 개형을 추론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생겼을지를 추론하는 문제가 되겠네요. 예. 자, 일단 85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5번 문제 보면, 자, 85번.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에 시각 T에서의 위치를 줬다고요. T의 세제곱 마이너스 5T 제곱 플러스 2T. 그러면 속도는 미분, 가속도는 또 미분. 그래서 시간만 여기다 대입하면 그때 속도, 가속도, 위치가 나오는 거지. 근데 뭘 구하라 그랬어? 3일 때 가속도를 구하래. 그럼 A3만 구하면 땡이지. 18 빼기 10. 예. 8이라고 그냥 구해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우리 단위까지는 민감하게 신경 안 써도 되죠. 뒤로 넘겨봅니다. 예. 뭐 문제들이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으니까 선생님이 다 풀진 않고 하나씩 건너뛰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87번으로 갑니다. 자, 87번. 시각 T에서의 위치 X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 FT라고 놓을게요. T의 세제곱 플러스 AT 제곱 플러스 BT야. 속도는 어떻게 돼? 3T 제곱 2AT 플러스 가속도는 어떻게 되는 것이요? 6T 플러스 2A가 되죠. 그런 다음에 문제에서 뭘 가르쳐줬어? 1초 때 운동 방향을 바꾼대. 자, 선생님 얘는요, 여러분하고 궁금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지. 시간의 간접 표현. (1번) FT가 0인 시간. 위치가 0이 되는 시간은요, 어떨 때야? 땅에 떨어질 때. 원점을 통과할 때. 원점을 통과하거나 땅에 떨어지는 시간은요, 위치를 0으로 놓고 구합니다. 두 번째, 속도가 0이 되는 시간. 얘는 정지, 방향 전환, 최고 높이. 야, 최고 높이에선 당연히 방향이 전환되겠지. 이런 시간을 찾으려면 속도가 0인 시간을 찾으면 된다고. 자, 이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간이 1초 때래잖아. 1초 때 속도는 얼마야? 제로가 되는 거야. V1은 3 플러스 2A 플러스 3 플러스 2A 플러스 B인데 그게 0이 돼야 된다고요. 1초 때 운동 방향을 바꾸니까 1초 때 속도는 0이다. 예. 두 번째, 2초 때 가속도는 0이래요. 그러면 A2는 12 플러스 2A가 또 0이래요. 그럼 A는 얼마? 마유. 여기다 마유 집어넣으면 B는 9가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예, 별 어려움이 있을 만한 문제는 아니었죠. 자, 약간 또 어려운 88번, 89번 두 개만 보도록 하죠. 그래 되겠다. 자, 88번 문제. 다 풀면 얘가 무슨 대비가 있겠어. 자, 88번 문제 보면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FT가 T의 세제곱 마이너스 5T 제곱
플러스 AT 플러스 5다. 근데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지 않도록 하래요. 야, 방향 전환하는 경우가 없대. 그러면 속도는 절대 0이 되지 않으면 되는 거지. 야, 방향 전환을 할 때가 없대잖아. 방향 전환하는 건 속도가 0이 될 때 방향 전환을 하는데 속도가 0이 되지 않으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속도가 어떻게 돼? 3t 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a인데 얘가 모든 실수 t의 값에서 0이 되지 않으면 되겠다. 그죠? 그럼 얘는 판별식 4분의 25 마이너스 3a가 0보다 작으면 항상 0보다 큰 2차식이 돼서 얘 속도가 0이 되지 않는 거죠. 이렇게 풀어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a는 3분의 25보다 크다. 3분의 25보다 크다. 이걸 만족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 A의 최소값은 9가 되겠지. 3분의 25보다 큰 수 중에 가장 작은 자연수는 9라고 구해주면 되는 문제였어요. 자, 선생님 가이드 마지막 문제는요. 89번. 자, 89번 문제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FT가 T의 세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K다. 운동 방향이 원점에서 바뀐대. 야, 운동 방향이 바뀔 때는 속도가 0이잖아. 근데 원점을 통과할 때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거니까요. 원점을 통과하는 시간은 어떻게 구해? 위치를 0으로 놓고 시간을 구하는 거야. 그걸 집어넣은 속도는 0이 되는 거지. 자, 지금 얘가 위치고요. 속도는 3t 제곱 마이너스 12가 되잖아. 그지? 자, 그럼 얘는 3 곱하기 t 플러스 2 곱하기 t 마이너스 2니까 속도가 0이 되는 시간은요. t가 마이너스 2하고 1일 때 이거 의미가 없으니까 운동 방향을 2초 때 바꾸는 거야? 아, 근데 그때 위치가 원점이 되는 거지. 다시 봐봐요. 뭐라고 했어요? 원점에서 운동 방향이 바뀐다 그랬잖아. 근데 우리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간은 2초 때니까요. 2초 때 위치가 원점이 되면 되겠네요. 그래서 F 8 빼기 24 더하기 K가 0이니까 K는 16이 답이 되겠네요. K가 16이 돼야 운동 방향을 바꾸는 위치가 원점이 되는 거야. 자, 그래요. 여기까지 포함해서 6문제 후딱 마무리, 7문제 마무리 해보시도록 합니다. 기본 문제들. 자, 일단 여기 나온 6개. 함수의 개형 추론 문제 중에 쉬운 문제 67번부터 좀 봅니다. 자, 67번 보니까 두 3차 함수 fx하고 gx를 곱했더니요. fx와 gx의 인수가 x-1이 2배, x-2가 2배, x-3이 2배. 요렇게 되어 있대요. 근데 일단 gx를 가르쳐 줬어요. gx는 최고차하기 3이고 2에서 극대값을 갖는데요. 자, 얘가 2에서 극대값을 갖는데 그럼 gx는 gx는 3으로 시작하고요. 2에서 극대값을 가져야 되잖아. 그러려면 2를 2개를 인수로 가져야지 극대값을 가질 수 있죠. 뭐냐면 얘가 2라고 3만 인수로 가지면 그래프를 그려보면 뭐 이렇게 되거나 또는 최고차항이 플러스라고 그랬지. 그래서 이렇게 되거나 또는 이렇게 되면은요. 야, 요 극대값을 갖는 지점이 2가 될 수가 없잖아. 극대값을 갖는 지점이 2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얘는 꼭 2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또 2를 하나만 갖고 있으면 이렇게 통과하잖아. 그래서 극대값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무조건 2는 2개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지. 어떻게?
x-1과 x-2를 가질 때 그럼 얘가 이렇게 되는 경우고요. 2가 2개, 3이 하나면 얘는 이렇게 되는 경우가 되겠지. x는 2에서 극대값을 갖는 경우 딱 이 경우밖에 없겠다. 그래서 gx는요. 이렇게 생겨야지만 이 조건에서 2에서 극대값을 갖는 함수가 되는 거야. 그러면 fx는 어떻게 돼? 얘네 둘이 곱해서 얘가 돼야 되니까 3분의 1에 x-1의 제곱 곱하기 x-. 그래야지 얘네 둘이 곱해서 얘가 될 수 있겠지. 이런 방법으로 fx를 추론을 해야 되는 문제였어. 그래프를 그려가 보면서 그러니까 이쪽의 문제들이 여러분이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이 fx나 gx가 어떤 인수를 가져야 되는가, 어떻게 생겨야 되는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가 되겠네요. 예. 자, 근데 최종적으로 구하라는 건 뭐야? f'0을 구하래요. 그럼 이거 미분해서 0 대입하면 되겠지? 예. 자, 이거 미분하면 3분의 1은 그냥 두고 요거 미분한 2배 x-1, x-. 더하기 x-1의 제곱은 그냥 두고 요거 미분하면 1이 되고요. 뭐 정리할 필요 없이 바로 0 대입하면 되겠지. 뭘 정리를 하고 있어. 보세요. 그래서 0 대입하면은요. 얘는 1이 얘는 마이너스 1, 얘는 마이너스 3. 둘이 곱하면 플러스 3, 6 더하기. 여기다 0 대입하면요. 마이너스 1의 제곱 1이 되니까 3분의 7이 되고 얘네 둘이 더하니까 10을 답을 해주시면 되는 문제였다. 예. 이쪽 뒤에 나와 있는 문제 중에 아주 양반인 문제죠. 이렇게 좀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에 69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69번 한번 봐봐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3차 함수 fx에 대해서 f0분의 f'0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랍니다. 자, fx의 절대값은 마이너스 1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 fx는 0은 닫힌 구간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자, 조건 가나를 동시에 만족하는 3차 함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조건가 fx를 끊어 올렸더니 얘는 x는 마이너스 1에서만 미분 불능이래. 얘가 미분 가능하지 않은 건 마이너스 1에서만 그렇대요. 그럼 얘는 이 3차 함수가요. 뭐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생길 수도 있는데 이걸 끊어 올린 그래프는요. 이렇게 되니까 미분 불능 점이 3개가 돼서 얘는 아니야. 그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 끊어 올린 그래프가 이렇게 돼서 얘 가능.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되겠지. 그죠? 그리고 얘도 가능. 그래서 조건 가를 만족하는 함수는요. 요거 둘 중에 하나 꼴이다 라고 볼 수 있겠어. 물론 이걸 뒤집은 것도 되기는 해요. 예. 그리고 조건 나. 조건 나는 뭐라 그랬냐면요. fx는 0이 폐구간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넣는다. 그러면 요 구간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질 수 있는 건 얘밖에 없지. 그리고 얘의 위치가 3과 5 사이가 되는 이 그래프만이 얘네 두 가지를 만족하는 3차 함수 꼴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물론 첫 번째 걸 통과할 수 있는 함수는요. 이런 함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요 나라는 조건 때문에 근이 있어야 되니까. 통과하면 안 되니까. 예, 요게 딱 이 그래프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3차 함수 얘는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야. 그러면 fx를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라고 놓으면은요. 얘는 f'x가 어떻게 돼?
잠깐만. 얘를 그 다음에 어떻게 풀었더라? 머리 아파. 얘를 이렇게 놓으면 안 되지. 바보야. 자, 얘는 지금 fx가요. 야, 마이너스 1과 여기 근을 하나 긋는 걸 알잖아. 그지? 그러면 얘는 a 곱하기 x 플러스 1. 그리고 여기를 b라고 놓고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 그지? 이렇게 생겼다고 할 수가 있겠어. 얘는요, 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도 이 조건을 만족해서요, 최고차 A의 값을 현재 모르는 거야. 예. 그래서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F'X는 이걸 미분해서 얘 미분한 X-B의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을 두고 얘 미분하면 2의 X-B. 그리고 얘를 정리하면 A 곱하기 X-B로 묶어주면은요, 얘가 X-B가 남고 여기는 2X-2B가 남아서 얘랑 더하면 3X 잠깐만, 이게 남지 바보야. 2X 플러스 2. 그래서 3X 플러스 2-B. 얘가 도함수가 되겠다. 예. 우리한테 구하라 그러는 게 뭐냐면, 여기다 엮는 거하고 여기다 엮는 거를요, 분수식을 만들래요. 그럼 문자가 하나쯤 없어질 거야. 그것들의 비를 구해서. 그래서 그 식은요, 문자가 하나 있는 식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우리 여기 있는 이 b는 요 범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지. 요렇게 설정할 때 b는 3부터 5 사이의 범위가 나오니까 이 식의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야 돼. 자, 지금 선생님 A도 못 구하고 B도 못 구하고 절로 가는 거잖아. 근데 어떻게 문자가 두 개가 있는데 이거 최대 최소를 구해? 예, 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여러분의 예상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대입을 해보면은요, 여기다 0 대입하면 어떻게 돼? 0 대입하면 얘는 1이고 얘는 b제곱이 돼서 얘가 ab 제곱이 돼요. 그리고 여기다 0 집어넣으면 a 마이너스 b 2 마이너스 b가 돼서 요 마이너스를 여기로 옮기면 ab 곱하기 b 마이너스 2가 되니까 b분의 b 마이너스 이렇게 문자가 하나 남는 식이 나온다고요. 그럼 b분의 b 마이너스 2는요 1 마이너스 b분의 2가 돼서 b의 범위가 이렇게 될 때 이 식의 범위가 나올 수 있겠지? 그렇죠? 자, 그걸 만들어 갑니다. b가 3부터 5면 이거 역수 취하면 부등호방향 바뀌지. 그러면 역수를 취하고 마이너스까지 붙이면 그대로가 되겠다. 그치? 역수 취하면서 바뀌고 마이너스 붙이면서 바뀌니까 그러면 그대로 형태만 이렇게 바꿔주면 될 거야. 여기다가 2를 곱하고 여기다 1을 더해주면 1 마이너스 b분의 2는요 여기다 1 더하면 3분의 1이고요 여기다 1 더하면 5분의 3이 돼서 얘가 얘네들이 요 식의 최소값과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하래? 곱하라고 나와 있죠? 예, 최대값과 최소값을 곱하니까 최대값 곱하기 최소값 해서 5분의 1이 답이 되는 문제였다. 알았지? 예, 그래. 요거 두 문제 후딱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네 문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4번 문제는 거기 중간에 써있는 연역적 정의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리미트 h가 0 플러스로 갈 때 h분의 f t 플러스 h 마이너스 ft. 야, 얘는 f 프라임 t 아니야? 미분계수 t에서의 미분계수의 정의잖아. t라는 값의 미분계수의 정의예요. 그런데 여기가 0 플러스라고 되어 있고요.
리미트 h가 0 마이너스로 갈 때 h분의 f t 플러스 h 마이너스 ft. 뭐야, 얘는 미분계수잖아요. 그런데 0 플러스하고 0 마이너스라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 보통 리미트 h가 0 플러스로 갈 때 h분의 fa 플러스 h 빼기 fa와 리미트 h가 0 플러스로 갈 때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가 둘이 같아야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가 존재하는 거지. 얘가 존재하려면 얘네들이 같아야 되고 그걸 우리는 f'a라고 부르죠. 그래서 f'a가 존재하면 미분 가능 조건이잖아, 얘가. 근데 얘가 존재한다가 아니라 얘네들이 곱한 게 0이 되거나, 야, 얘네들이 곱한 게 0이 될 때는 어떻게 돼? 둘 중에 하나가 0이거나 둘 다 0이 돼야 돼서 얘가 0이 된다는 건요, 이게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된다는 뜻이야. 얘가 0이 되는 거는요, 얘가 0이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된다는 뜻이 되고요.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될까? 얘는요, 우리가 극대극소에 관해서 생각을 해볼 때, 선생님이 극대극소 정의할 때 어떻게 얘기했어? 극대극소의 정의는 증가와 감소가 바뀌는 지점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래프를 이렇게 끊어 올리면 여기도 극소라고 얘기했죠, 선생님이. 극소라고 얘기했잖아. 미분 불능인 정의지만 여기가 극소고요. 이러한 점에서 이 식이 0보다 작게 되는 거지. 여기에 오른쪽에서의 접선의 기울기하고 왼쪽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부호가 반대라고.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오른쪽은 증가하고 여기를 기준으로 왼쪽은 감소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생긴 점이 요거를 만족하는 겁니다. 여기는 얘가 0이 되는 거. 물론 지금 이거를 만족하는 게 무조건 극대극소라고 하면 안 돼. 어떤 함수의 그래프가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이 함수 증가 쉬었다가 함수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면서요, 여기서도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된다고 그랬잖아. 요 부분도 얘가 0이 되는 거지. 접선의 기울기가 여기서 0이 되잖아. 그래서 얘는 이런 점, 이런 점, 이런 점이 다 이 식을 만족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걸 만족하는 뭘 구하라고 돼 있어요? 모든 실수 t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여러분은요, 이런 점들의 좌표를 찾아주면, t의 값을 찾아주면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 그걸 해석하기가 되게 어려웠던 문제였습니다. 이걸 해석하고 나면 또 풀면 되지 뭐. 이걸 해석하고 나면. 자, 지금 이 문제는요,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거나 1000점을 찾으라는 소리야. 근데 여기서도 이게 성립하지 않나? 성립하지 않아. 둘 다 0으로 가니까 0이 돼버린다고.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의 우극한 좌극한이 다 0이 된다고. 이런 데서 얘가 0보다 작은 경우는요, 이런 경우라고요. 이런 경우. 그래서 얘는 1000점하고 1000점이거나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을 찾으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식의 뜻이 y는 ft의 1000점과 f't는 0인 점을 찾으라는 얘기라고 해요. 얘가. 그렇게 뭐 듣고 나서 보면 그런 거 같지. 별로 어려운 얘기가 아닌데요. 이 표현을 처음 만난 학생들은 되게 어려웠을 거예요. 이 표현이 나도 처음 보는 표현이었거든. 예. 자, 문제를 계속 보도록 하죠. 얘는요, 실수 t에 대해서
x는 t하고 y는 x 4제곱 마이너스 4x 세제곱 플러스 10x 마이너스 30 y는 2x 플러스 2. 이 그래프와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고 할 때 a, b 사이의 거리를 ft라고 한대요. 지금 여기 ft라고 주어진 거 이 4차 함수하고 이 1차 함수. 뭐 4차 함수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이 1차 함수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치? 예. x는 t하고 얘네가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고 할 때 이 거리를 ft라고 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얘는 x좌표가 t니까 y좌표는 여기다 t를 집어넣으면 t의 4제곱 마이너스 4t의 세제곱 플러스 10t 마이너스 30이 될 거고요. 요 점의 좌표는 t, 2t 플러스 2가 될 거예요. 그럼 이 길이 어떻게 구해? 이 길이? 이거에서 이거 빼면 되나? 어떨 때는요. 얘가 더 작고 얘가 더 클 때도 있겠지. 그지? 그래서 얘는 ft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ft는 이거에서 이거를 뺀 거의 절대값이 되는 거지. 이거에서 이걸 빼면은요. t의 4제곱 마이너스 4t의 세제곱 이거에서 이걸 빼니까 플러스 8t 마이너스 32 이게 ft가 되고요. 이거의 절대값이 ft가 되는 거야 얘들아. 수연아 don't sleep. 피곤하지 계속 선생님 따발총이 오늘 계속 아우 말하는 나 되게 힘들어. 계속 따발총해서 나 벌써 목 간 거 봐 오늘. 수업도 얼마 안 됐는데. 자, ft가 이렇게 정의가 된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그래프에 첨점과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을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요거를 우리는 GT라고 놓고 찾아야지. 이걸 GT라고 놓고 이 안에 있는 거. 그럼 G'T는요. 일단 GT를 써봅니다. GT는 T의 4제곱 마이너스 4T의 세제곱 플러스 8T 마이너스 32. 자, G'T는 4T의 세제곱 마이너스 12T의 제곱 플러스 8이요. 4로 묶어주면 T의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2야. 4로 묶어서 1을 집어넣으면 0이니까 t 빼기 1로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예, 그리고 얘가 t의 세제곱이니까 여기 t제곱. 얘가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3t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t. 예. 이렇게 되겠다. 그죠? 자, 지금 4차 함수의 도함수를 구하는 거잖아. 그지? 근데 여기가 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여기 또 근이 나오죠. 판별식이 양수거든. 그래서 얘를 0으로 하는 값은요. t는 2라고요. t는 1 뿔마 루트 3이 나와요. 여기서. 그래서 얘는 GT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에 대해서 1과 1 플러스 루트 3, 1 마이너스 루트 3. 여기가 1 마이너스 루트 3, 여기가 1 플러스 루트 3이 돼. 여기서 0이 되는 이게 G'T예요. 그럼 GT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어? GT의 그래프. 감소. 그리고 얘가 길이가 똑같으니까 좌우 대칭이 되는 이런 그래프가 y는 GT의 그래프가 되겠답니다. 자, 여기가 1인데요. 1의 함수값을 한번 구해보면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얼마야? 1 집어넣으면 9 뭐야? 빼기 36 9 빼기 36 하면 얼마니? 마이너스 27인가? 여기가 함수값이 음수네. 근데 이 GT의 그래프를 끌어올린 게 FT의 그래프가 되잖아. 그럼 얘가 음수니까 이쯤에서 이렇게 끌어올려야 된다고요? 너무 오래 갔으니까 그냥 여기라고 생각하기 이걸 좀 내리지 뭐. 훅 내리지 뭐.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고 얘가 1, 마이너스 27이야. 그래서 이걸 끌어올리니까 그래프가 요게 y는 FT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 그래프에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과 첨점들을 찾아야 되는 거였어요.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요 지점, 요 지점, 요 지점. 여기는 1이고 여기 1 플러스 루트 3이고 여기는 1 마이너스 루트 3이잖아. 그런데 0이 되는 요 두 지점까지 찾아줘야 된다고. 얘는 함수값이 0이 되는 거니까 얘가 0이 되는 걸 찾아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0이 되는 값을 찾아보면은요, 얼마 대입하면 0이 되나? 아이고 머리 아파라. 자, 1 집어넣으면 0 아니고요. 2 집어넣어도 0이 아니고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야 0이 될걸 얘가 아마. 자,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16 플러스 32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32. 이게 더러워. 인수분해 할 때도 1 넣어야지 마이너스 1 넣어야지 2 넣어야지 0이 되는 게 없어. 마이너스 2를 넣어야 0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치사한 방법으로 난이도를 높인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2 집어넣으니까 0이다? 그지? 그럼 얘를 조립제법을 해야지 젠장. 어디 가서 하나? 여기서 해볼까? 자, 1 마이너스 4 0 8 마이너스 32에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12 12 마이너스 24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16 32 빵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가 인수분해 하니까 t 플러스 2 곱하기 t의 세제곱 마이너스 6t 제곱 플러스 12t 마이너스 16은 0이 돼요. 이걸 또 인수분해 하는데요. 얘가 4를 집어넣어야 0이 된답니다. 치사한 방법으로 난이도를 높였다고.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여기다 4 집어넣으면 64 여기가 48 예 16에 6 곱하면 마이너스 아무튼 0이 돼요. 그래서 얘가 또 요걸 4로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4는 0이 돼서 여기선 더 이상 실근이 안 나오고 여기는 마이너스 2고요. 여기는 4가 돼서 여러분이 찾아야 되는 거 이렇게 5군데의 t 값이 되겠다는 거. 네. 저 문제는 이거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첨점에서 작다가 일어나고요.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에서 얘가 0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 또는 이걸 만족하는 이렇게 5군데의 t값을 찾아서 다 더하라는 문제였습니다. 어이씨 연락 어려웠지. 이거 몇 번 문제니? 21번 문제예요. 옛날에 21번 문제가 제일 어려웠잖아. 그죠? 21번, 30번이. 그래서 가장 어려운 두 문제 중에 들어가는 문제였긴 하네요. 자, 이런 걸 자꾸 경험을 해봐야 돼. 후딱 풀어봐요. 5분만 드립니다. 거기 66번은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얘가 수리 계산이 더러워. 수리 계산이 좀 더럽습니다. 함수의 개형 자체를 추론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문제 한번 봐요. fx가 저렇게 p하고 q를 갖고 있는 3차 함수예요. 그런데 밑에 조건을 만족하는 두 자연수 pq의 모든 수소상을 구하래요. 조건 가보면 3차 함수를 끊어올린 게 극대극소가 5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66번 문제는 여러분이 3차 함수를 그려볼 때 극대극소가 많이 나와야 되니까 야 이렇게 되는 거 이거 끊어올리면요 극대극소가 3개밖에 안 나오잖아. 그죠? 그러면 얘가 이런 식으로 돼야 끊어올리면 극대극소가 5개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얘는 이 3차 함수의 두 극값의 부호가 달라야 되겠구나. 응? 야, 두 극값의 부호가 달라야 된다고. 이렇게 두 극값의 부호가 같으면 안 돼. 그래서 이 3차 함수의 두 극값의 부호가 다르고요. 조건랑 폐구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하고 폐구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얘 최대값이 같아야 된대요. 그럼 그 사이에 있는 극대값이 최대값이 돼야 된다는 소리지.
그 범위에서. 그러니까 얘는 이제 문제풀이를 들어가 봅니다. 자, fx라는 함수가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 q p px 제곱 플러스 q 이렇게 생긴 3차 함수인데 이거의 도함수는 3x 제곱 마이너스 6px가 되니까 3x로 묶어서 x 마이너스 2p가 돼요. 그럼 얘는 0, 2p 도함수는 이렇게 생기고 이 함수의 그래프는요. 증가, 감소, 감소, 증가. 그런데 여기 0의 함수값과 2p의 함수값의 부호가 일단 반대가 돼야 돼. 그럼 얘는 f0은 0보다 크고 f2p는 0보다 작아야 되겠지? 그런 상태에서 얘를 끊어 올리면 뭐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얘가 요 0을 기준으로 플러스 1부터 마이너스 1까지 요 범위의 최대값과 플러스 2부터 마이너스 2까지 요 범위의 최대값이 같다라는 건 그 근처에서 얘가 제일 크다는 소리예요. 요걸 기준으로 이렇게 잡든 최대값이 동일하다는 건요. 얘가 얘네들의 함수값들보다 크다는 소리가 되겠다. 그래서 그걸 식으로 표현하면 0에서의 함수값이 1에서의 함수값,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 2에서의 함수값, 마이너스 2의 함수값의 절대값들보다 왜냐면 이걸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우리가 보는 거니까요. 거기 보면 fx를 끊어올린 그래프를 보니까 얘네들의 절대값보다 0에서의 함수값이 더 크거나 같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등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PQ의 순서쌍을 구해야 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추론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물론 폐구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폐구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최대값이 같다라는 걸 해석하기가 여러분 약간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선생님 설명했듯이 요 범위의 최대값과 요 범위의 최대값이 같다라는 거 그 중간에 있는 극대값이 최대값이란 소리야. 그래서 얘가 최대값이니까 얘네들보다 얘가 크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걸 다 한꺼번에 푸는 게 그게 힘들었던 거지. 지금부터 선생님 식으로 후딱 써볼 테니까 잘 봐봐요. 1번 F0은 얼마야? 0 집어넣으면 Q가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F2P는 2P의 함수값은 저기다 집어넣으면요 8P의 세제곱 마이너스 얘는 절대값 띄고 이걸 따져야 되니까 8P의 세제곱 그런 다음에 2P 넣으면 4P 제곱이 돼서 12P의 세제곱 플러스 Q가 되는데 얘는 0보다 크고 얘는 0보다 작아야 되는 거다. 아까 얘기했잖아. 극대값은 양수고 극소값은 음수가 나야 된다고. 그죠? 예.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여기서 요 두 번째에서 Q는 마이너스 4P의 세제곱 4P의 세제곱보다는 작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Q 값은 0보다는 크고 4P의 세제곱보다는 작다. 거기다가 세 번째는요. 이 부등식 4개를 풀어야 되는 게 더러웠던 거지. 그래서 세 번째 부등식. 야, 얘는 Q잖아. 그지? 그런데 F1이 얼마야? 저기다 1 대입하면 1 빼기 3P 플러스 Q의 값이 되고 그거의 절대값.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의 함수값은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P 플러스 Q의 절대값. 그 다음에 얘는 2 집어넣으면 8 마이너스 12P 플러스 Q.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P 플러스 Q의 절대값. 얘의 절대값이 Q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부터 풀면 이 값이 1 마이너스 3P
플러스 Q가 절대값이 Q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얘가 마이너스 Q부터 Q 사이여야 되는 거지. 자, 얘를 풀려면 어떻게 해? 양쪽에 Q를 빼주면 1 마이너스 3P는 마이너스 2Q에서 0까지. 여기다가 1을 빼줘. 그럼 마이너스 2Q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P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3으로 나눠주면 P 값의 범위는요 3분의 1부터 부동항이 바뀌어서 이거 이쪽으로 마이너스 3으로 나눠주면 3분의 2Q 플러스 3분의 1까지 요런 식을요 이거 풀고 이거 풀고 이거 풀고 이거 풀고 4개를 풀어야 되는 거야. 예. 그걸 내가 여기서 다 풀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이런 부등식이 이렇게 4개가 나오는데요. 그 4개만 일단 소개를 할게요. 예. 요 두 번째 거 얘를 풀면은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마이너스 3분의 1 P 3분의 2 Q 마이너스 3분의 1 세 번째 거 얘를 또 똑같이 이렇게 풀면은요 이렇게 또 똑같이 풀면 얘는 3분의 2 P 6분의 1 Q 플러스 3분의 1 마지막으로 얘를 갖다 얘를 요 마이너스 Q하고 Q 사이라고 풀면 마이너스 3분의 2 P 6분의 1 Q 마이너스 3분의 1 요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얘네 4개를 동시에 만족하려면 왼쪽 값 중에서 제일 큰 거 그지? 오른쪽 거 중에서 제일 작은 거 예? 얘네들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P 값은 3분의 2 6분의 1 Q 마이너스 3분의 2가 됩니다. 그래서 얘하고 얘를 이제 연립을 하면 돼요. 자, 근데 얘가 양변에 6을 곱하면 어떻게 되나? 쟤는 4 6P Q 마이너스 4 그리고 지금 얘가 Q가 주인공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얘도 Q에 관해서 풀어주기 위해서 양변에 4를 더하면 8 6P 플러스 4 Q 식이 이렇게 되니까요 PQ가 자연수니까 이건 풀 필요 없이 이것만 풀면 될 것 같아. 1만 들어가도 이쪽이 더 크니까 그래서 Q는 최종적으로 6P 플러스 4보다는 크거나 같고 4P의 세제곱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런 부등식을 얻어야 되는 게 참 어려웠지. 예. 자, 그런 다음에 P에다 1 집어넣으면 10, 4.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Q는 음점 없어요. P에다 2를 집어넣으면 얼마야? 16? 16 맞니? 예. 여기다 2 집어넣으면 32. 오,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Q는 있는데요. PQ가 25 이하라 그랬거든. 그래서 여기를 25로 바꿔주면 여기서 10개가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P에다 3을 집어넣으면 얘는 22가 되나? 그리고 여기다 3 집어넣으면 굉장히 큰 값이니까 25까지만 따지면 여기서 4개가 나오겠다. 그리고 P에다 4를 집어넣으면 얘가 28이 돼서 25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더 이상 안 나와.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순서쌍의 개수는요 14개가 되는 문제였어요. 지금 이거는 여기까지를 푸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부등식을 이걸 푸는 게 아주 더러운 문제로 못 풀게 만든 문제였어요. 선생님 이런 문제를 제가 풀까요? 저 어차피 1등급 갈 거 아닌데. 그래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난이도를 극복하자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요. 예? 쉬운 문제도 예. 함수의 추론 형태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 정리를 해보시도록 합니다. 딱 해봐요.